2장, 당신의 시간을 알라. 경영자의 일에 대한 논의는 대개 경영자의 업무 계획에 대한 조언으로 시작한다.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문제는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획은 언제나 서류상에만 남고 좋은 의도에 그친다. 업무 계획에 대한 조언이 성취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지금까지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맡은 일부터 검토하는 대신 가용 시간을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계획 수립이 아닌 실제 시간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부터 파악한다. 그러고 나서 시간 관리를 시작하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서 비생산적인 것을 제외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확보한 가용 시간을 가능한 가장 큰 연속 단위로 통합한다. 이는 다음 3단계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간을 기록한다. 시간을 관리한다. 시간을 통합한다. 이 세 가지는 경영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근간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한정된 자원임을 안다. 모든 과정에서 산출량의 한계는 가장 희소한 자원으로 결정된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진행하면서 목표 달성이라고 말한다면 시간이 다 되었다는 뜻이다. 시간은 독특한 자원이다. 자본은 중요한 자원이지만 실제로 꽤 풍부하다. 경제성장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역할은 자본 공급이 아니라 수요라는 것을 오래전에 알았어야 한다. 세 번째 제약 자원인 노동력은 어떤가? 비록 유능한 사람을 충분히 고용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시간은 빌리거나 고용하거나 구매하거나 더 많이 소유할 수 없다. 시간 공급은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아무리 수요가 커도 시간 공급은 증가하지 않는다. 시간에는 가격도 없고 한계 효용 곡선도 없다. 게다가 철저히 소멸되므로 저장도 불가능하다. 어제의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간은 언제나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에 있다. 시간은 대체 불가능하다. 다른 자원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대체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 대신 구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의 노동을 줄이는 대신 자본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지식 노동자를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육체 노동자를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만은 대체제가 없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야말로 진정 단 하나의 보편 조건이다. 모든 일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시간을 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필수 자원을 당연한 듯 다룬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는 특성은 바로 시간에 대한 충실한 관리에 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관리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생물학적 시계가 있다. 누구든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보면 안다. 그러나 심리학적인 실험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사람의 시간 감각은 그리 믿을 게 못 된다. 빛과 어둠을 인지할 수 없는 방에 갇힌 사람은 시간 감각을 급속히 잃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공간 감각을 유지한다. 그러나 전등이 켜 있더라도 몇 시간 동안 밀폐된 방 안에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다. 경과한 시간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억만으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다. 나는 기억력이 좋다고 자랑하는 최고 경영자들에게 가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해보고 잘 관리하라고 요청한다. 그 다음 그 기록을 몇 주일 또는 몇 달간 보관해둔다. 이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가 일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기록한다. 결과를 비교해보면 자신이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실제로 기록한 시간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어느 기업의 회장은 시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한다고 확신했다. 3분의 1은 회사 간부들과 보내고 3분의 1은 중요 고객을 만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쓴다고 여겼다. 그런데 6주 동안 시간 사용을 실제로 기록한 결과 이 세 가지 활동에 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세 가지 활동은 그가 시간을 꼭 내야만 한다고 마음먹은 일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기억이란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에 실제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것에 불과하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그 회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독촉하며 보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잘 아는 고객의 주문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공장에 독촉 전화를 걸어 귀찮게 굴면서 말이다. 어쨌든 주문은 대체로 잘 처리되고 있었으며 그의 간섭으로 오히려 일이 지연되기도 했다. 그는 비서가 자신의 시간 기록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두세 번 시간 기록을 더 해보고 나서야 기억보다 기록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겨우 받아들였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하려면 시간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 시간을 비생산적인 일에 쓰거나 낭비하게 만드는 압박은 끊임없이 가해진다. 관리자든 아니든 어떤 경영자라도 성과를 전혀 올리지 못하는 일에 꽤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많은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낭비된다는 뜻이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조직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어느 날 어떤 대기업 사장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사장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크리스마스와 정월 초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저녁 외식을 했다고 한다. 모든 저녁 식사는 회사 일과 관계된 공식 행사로 몇 시간씩 계속되었다. 그렇다고 참석을 안 할 수도 없었다. 50년 근속 사원의 퇴직 기념 모임이든 사업과 관련된 시청, 고위 관료를 위한 만찬이든 사장으로서 빠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의전 행사는 분명 사장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그는 저녁 모임이 회사와 자신의 즐거움 그리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자리에 참석해 우아하게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경영자의 하루를 보면 이와 비슷한 시간 낭비 요소가 많다. 영업부장은 회사의 주요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죄송합니다만 지금 바쁜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 진지하게 응대해야 한다. 고객이 지난주 토요일 브리지 게임에 관해 너스레를 늘어놓거나 제 딸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하는 등의 말을 하고 싶어 해도 말이다. 병원장은 병원 내의 모든 분과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국회의원이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부나 세계 영감을 보면 즉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해도 정부 관료는 정중히 대할 수밖에 없다. 경영자에게도 이런 일이 하루 종일 일어난다. 경영자가 아니라고 해도 사정은 조금도 나을 게 없다. 말단 직원들 또한 생산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일에 시간을 내야 한다. 그러니 모든 경영자의 직무에서 목표 달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가치 없는 일일지라도 경영자들은 시간을 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영자의 과업은 대부분 최소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요구 수준 이하의 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은 순전히 낭비다. 그는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보고서 초안만 작성하더라도 6에서 8시간이 걸린다. 한 번에 15분씩 하루에 2번 또는 3주 동안 7시간을 투입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매번 돌아오는 것은 낙서 가득한 메모지뿐이다. 그러나 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를 꺼놓은 채 방해받지 않고 연속으로 5에서 6시간 동안 보고서 작성에 집중하면 내가 제로 드래프트라고 부르는 것을 완성할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해 초안을 완성하기 직전의 원고는 쓸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짧은 시간 단위로 나누어 장, 절, 문장 등을 다시 쓰고 교정과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다. 실험도 마찬가지다. 실험 장비를 갖추고 적어도 한 가지를 마무리하려면 한 번에 5에서 12시간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도중에 다른 일이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 특히 최고 경영자는 상당한 양의 연속적인 시간 단위를 확보해야 한다. 가용 시간이 짧은 단위로 나뉘어 있다면 전체 시간량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사람들과 관련된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경우 특히 그런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일은 경영자가 해야 할 업무 가운데 핵심 과제에 속한다. 사람들은 시간의 소비자다. 게다가 대부분 시간 낭비자다. 다른 사람들과 겨우 몇 분 동안 시간을 보내는 건 간단히 말해 비생산적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뜻을 전달하려면 꽤 긴 시간을 내야 한다. 관리자가 부하 직원과 함께 계획, 방향, 성과에 대해 논의하면서 15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관리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자신을 속이는 셈이다. 부하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정도로 논의하고 싶다면 적어도 1시간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 만약 인간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끝도 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지식 노동자와 관계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식 노동에서 상사와 부하 사이에 직급이나 권위라는 장벽이 없기 때문이든 반대로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든 또는 단순히 상대방이 너무 심각하게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이든 간에 지식 노동자는 육체 노동자보다 동료와 상사에게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게다가 지식 노동은 육체 노동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몇 마디 말로 간단히 평가할 수 없다. 육체 노동자에게는 우리의 작업량 기준은 1시간의 쉰개인데 당신은 겨우 42개밖에 못했군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 노동자하고는 무릎을 맞대고 앉아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왜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야만 한다. 그가 만족스러운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이라도 잡으려면 말이다. 그런 일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지식 노동자는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 하기에 조직이 자신에게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왜 기대하고 있는지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노동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과 토론하고 그들을 지도해야 한다. 그 모두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일반 상식과는 달리 상사뿐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내야 한다. 지식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결과를 얻고 성과를 내려면 조직 전체의 결과와 성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지식 노동자가 자신의 비전을 일에서 결과로,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 성과가 드러나는 외부 세계로 전환하기 위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식 노동자가 성과를 내는 큰 조직이라면 최고 경영자들이 정기적으로 지식 노동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때로는 갓 입사한 젊은이들과도 만나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이 조직의 최고 경영자들이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이 조직에 대해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싶죠? 우리가 진출하지 않은 사업 가운데 가능성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위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에 대해 듣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런 여유 있는 대화는 정부 기관, 일반 기업, 연구소, 군대의 참모 조직에서도 똑같이 필요하다. 그런 대화가 없다면 지식 노동자들은 의욕을 잃고 무사한 일주의로 전락하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에너지를 집중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조직이 제공하는 기회, 그리고 조직의 필요성과 무관한 존재가 되고 만다. 의견 교환에는 시간이 많이 든다. 그래도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 대화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쓰고 있어라고 느껴야 한다. 그것이 많은 일을 빨리 해치우는 지름길이다. 또한 상당히 긴 시간을 연속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하고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업무상 인간관계가 섞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서두르면 마찰이 생긴다. 그렇지만 모든 조직에서는 그렇게 혼합될 수밖에 없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상호작용 그 자체에 사용되므로 작업, 성취 결과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한 명의 관리자는 몇 사람만 관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관리의 폭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를테면 회계사, 판매관리자, 생산관리 담당자 등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다른 도시에 있는 연쇄점의 지역 담당 책임자는 서로 관계없이 일하므로 아마도 해당 지역 내의 경영자는 누구든지 관리의 폭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지역 총괄부사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론이 타당하든 그렇지 않든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상호작용에 쏟아야 한다. 대규모 조직은 최고 경영자의 시간을 철저히 활용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한다. 조직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영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 그러므로 자기 시간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경영자에게 점점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조직 구성원이 많을수록 인사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더 자주 생긴다. 그러나 인사 문제를 성급하게 결정하면 대체로 잘못될 확률이 높다. 올바른 인적자원 관리 결정을 내리는 데는 놀랄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인사 결정에 관련된 일은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한 뒤에야 분명해진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 가운데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고 경영자 모두 예외 없이 천천히,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몇 번이고 숙고하며 검토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회사 GM의 최고 경영자였던 알프레드 슬론 2세는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결정을 즉석에서 내린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그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잠정적으로 판단했으며 그마저도 대체로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고 나서도 며칠 또는 몇 주 뒤 그 문제를 마치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검토했다. 그 후보자가 두세 번 거듭 생각해봐도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야 비로소 일을 추진했다.
슬론 2세의 인사정책은 항상 옳았다는 평판을 들을 만했다.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비결 같은 건 없다.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이름은 대체로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따름이다.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고 몇 차례 분석한다. 그렇다고 슬론 2세가 인내심이 강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사결정을 내리는 최고 경영자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내가 목격한 모든 최고 경영자는 몇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사 문제에 있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면 말이다. 중간 규모의 정부 연구소 소장은 휘하의 상급 관리자 가운데 한 명을 직위에 제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 상급 관리자는 이미 50대에 들어섰고 이 연구소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일을 잘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업무 능력이 떨어졌고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었지만 연구소 소장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물론 그를 강등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소 소장은 그러면 그 상급 관리자는 파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구소 소장은 그 상급 관리자가 몇 년간 생산적이고도 충성스럽게 일한 것에 배려와 신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를 관리직에 유임할 수는 없었다. 문제가 너무나 분명해 자칫하면 연구소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장과 부소장은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검토했다. 하지만 대책이 서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그 문제에 대해 서너 시간 동안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다시 검토했다. 그때 확실한 해결책이 떠올랐다. 그 해결책은 너무도 간단해서 연구소 소장은 왜 진작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어이없어 할 정도였다. 그 해결책은 상급 관리자를 직위에 제한 후 그가 잘할 수 있는 직무로 보내는 것이었다. 관리 업무와는 상관없는 직무로 말이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에 누구를 배치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방해받지 않는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조직 책임자에게 어떤 책임을 줄지, 오래된 조직의 새로운 책임자에게 어떤 책임을 줄지 빈자리가 하나 있는 경우 필요한 마케팅 지식은 있으나 기술적인 훈련 능력은 부족한 사람을 그 자리에 승진시킬지 아니면 마케팅 지식은 모자라도 최고 기술력을 갖춘 기술자를 발령할지 등에 대해서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사람에 관한 결정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신이 인간을 조직의 자원으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에 알맞는 크기와 모양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을 그런 일에 맞게 조립하거나 다시 만들 수도 없다. 인간은 언제나 기껏해야 대체로 맞는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사람들을 부려서 성과를 내려면 많은 시간과 심사숙고 그리고 판단이 필요하다. 동유럽 슬라브계 농부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전해 내려온다. 발로 다 하지 못할 일은 머리로 하라. 이 속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멋지게 바꾸어 표현했다. 오히려 시간 보존 법칙과 비슷하다. 다리로 하는 일에 시간을 제거하면 할수록 머리를 사용해서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내야 한다. 다시 말해 물리적, 육체적 노동을 줄이고 지식 노동을 늘려야 한다. 현장 노동자, 기계공 그리고 사무원의 업무가 단순해질수록 지식 노동자의 업무는 더 많아진다. 누구도 일에서 지식을 제거할 수는 없다. 지식은 어딘가에 다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집중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지식 노동자가 사용할 시간량은 줄지 않는다. 기계공은 현재 주당 40시간 일한다. 그리고 곧 35시간으로 단축될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윤택하게 산다. 과거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아무리 부자였어도 말이다. 그러나 기계공의 여가시간 증대는 지식 노동자의 노동시간 증가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날 선진 산업국에서 여가시간을 다 쓰는데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은 지식 노동자가 아니다. 지식 노동자는 세계 어디에서나 점점 더 많은 시간 일하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시간은 점점 더 많아진다. 시간 부족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된다. 이런 사태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누리는 높은 생활 수준이 경제 혁신과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을 추구하고 변화에 적응하려면 언제나 지식 노동자가 엄청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사실 단시간 내에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거나 누군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하는 수밖에 없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경제의 침체 원인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침체 이유 가운데 하나는 9세대에 속하는 영국 기업인들이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혁신과 변화에 안이하게 대처했고 노동자들처럼 짧은 시간만 일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영국 기업인과 노동자의 태도는 기업이나 산업계 전체가 오래된 기존 관습을 고수하고 혁신과 변화를 피할 수 있기에 가능했다. 조직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 변화와 혁신의 요구로 인해 최고 경영자가 자기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자기 시간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모르면 시간 관리는 생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실제 사용 시간을 진단하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생각하기 전에 사용 시간을 먼저 기록해야 한다. 사실 이것은 거의 1세기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1900년경 과학적 관리법을 이용해 육체 노동의 구체적인 활동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우리는 육체 노동을 하는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와 관련된 시간 연구 방법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육체 노동자의 활동 시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제조업 생산 방식에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국가는 거의 없다. 시간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에 시간 관리 지식을 적용해왔던 셈이다. 시간 사용과 시간 낭비 사이의 차이를 1차적으로 능률과 비용에 적용했다는 뜻이다. 정작 시간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에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문제 해결의 관건인 분야, 즉 지식 노동자와 특히 경영자의 직무에는 이 지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식 노동자와 경영자에게 있어 시간 사용과 시간 낭비 사이의 차이는 목표 달성과 결과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지식 노동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용 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시간을 기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하는 일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스스로 시간운영표를 작성하는 경영자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회장처럼 비서에게 지시하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중에 기억에 의존하여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그 시간에 즉시 기록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시간운영표를 지속적으로 기록해두고 그 결과를 매달 정기적으로 살펴본다. 그들은 최소한 1년에 연속적으로 2회에 걸쳐 1회에 34주씩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시간운영표를 스스로 기록한다. 그런 뒤 각 시간운영표를 분석하고 일정을 다시 생각하고 또 수정한다. 그렇게 6개월만 지나면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면서 그저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시간 사용은 연습으로 개선된다. 시간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만이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체계적 시간 관리다. 비생산적이며 시간을 낭비하는 활동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가능한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진단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1. 전혀 필요 없는 일, 즉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시간 낭비형 업무를 찾아서 제거한다. 이런 시간 낭비형 업무를 찾아내려면 시간운영표에 나타난 모든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별일 없었을 거야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바쁜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놀랄 것이다. 예를 들면 바쁜 사람들의 시간을 터무니없이 많이 빼앗는 무수히 많은 연설, 만찬, 위원회 및 이사회 참석 등은 경영자들에게는 조금도 즐겁지 않다. 잘하는 일도 아니며 마치 고대 이집트 시대에 하늘이 내리는 재앙처럼 해마다 반복되고 견뎌야만 하는 일들이다. 경영자들이 공헌해야 할 조직, 자신 또는 그 실행 결과를 사용하는 조직에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는 일이라면 노라고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매일 저녁 만찬에 참석해야 했던 사장이 분석한 결과 자신이 참석했던 만찬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은 회사 고위 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모임이었다. 더욱이 유감스럽게도 그가 참석한 몇 곳의 만찬에서는 주최 측조차 그의 참석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주최 측은 그를 단지 의례적으로 초대했던 것이다. 게다가 주최 측은 그가 당연히 불참할 것으로 여겼으며 그의 참석을 오히려 난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경영자 가운데 직위 또는 하는 일에 관계없이 자기 시간의 4분의 1이나 쓸 수도 있는 잡무들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잡무들을 휴지통에 내다버린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 다음 해야 할 질문은 내 시간운영표에 기록된 활동 가운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하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나만큼은 잘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이다.
매일 저녁 만찬에 참석해야 했던 그 사장은 공식 만찬 행사 중 3분의 1은 회사의 고위 임원이면 아무나 참석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참석자 명부에 회사명을 적으면 그만이었다. 지금까지 경영자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업, 정부 기관, 대학, 군대 등 조직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경영자는 좀 더 나은 권한 위임자가 되라고 강요받았다. 실제로 규모가 큰 조직의 관리자들은 한두 번쯤 그런 설교를 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가르침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권한 위임이라는 말 자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만약 권한 위임이 다른 누군가가 나의 일 중 일부를 대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틀렸다. 사람이 급여를 받는 이유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한 위임이라는 말을 가장 게으른 경영자가 최상의 경영자라는 식으로 오해한다면 그 말은 허튼 소리에 그치지 않고 부도덕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시간 운영표를 검토한 경영자 모두가 자신이 직접 할 필요 없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일단 시간 운영표를 한번 보기만 해도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 꼭 해야 할 일 모두를 진행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중요한 일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려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해외 출장이다. 노스코트 파킨슨 교수가 유쾌한 풍자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성가신 상사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그를 해외로 출장 보내는 것이다. 제트 항공기는 경영관리 도구로 과대평가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장을 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장은 청년들이 대신할 수 있다. 청년에게 해외여행은 새로운 경험이다. 전기 때문에 낯선 호텔방에서도 숙면을 취할 수 있다. 피로도 더 잘 참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경험이 훨씬 더 많고 훈련도 더 잘 받았지만 금방 피로를 느끼는 나이 많은 경영자보다 젊은이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고 경영자는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다가 토의에 붙일 초안조차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검토하느라 몇 시간씩 낭비하기도 한다.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선임 물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연구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자. 그 선임 물리학자는 오직 고등수학을 사용해 설명한다. 하지만 연구소에는 선임 물리학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과학 지식이 풍부하고 유려한 문장력을 지닌 학급 연구원이 많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영자가 수행하고 있는 일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권한 위임이라는 용어는 잘못 이해되고 있다. 사람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자신에게서 분리해내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직접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려는 것이다. 권한 위임이야말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3.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원인은 대체로 경영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제거할 수도 있다. 경영자는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시간 낭비에 대한 징후는 하나도 없지만 그 징후를 발견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거리낌 없이 이렇게 질문한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당신의 목표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만드는 일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솔직한 대답이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한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이 지닌 특징이다. 경영자가 업무를 생산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그 자체가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는 주요인일 수도 있다. 어느 대기업의 재무 담당 고위 임원은 사무실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가 시간만 낭비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의제에 상관없이 직속 부하들을 모든 회의에 참석시켰다. 그 결과 회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졌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관심이 있다는 걸 나타내려고 최소한 몇 마디 질문을 해야 했다. 당연히 회의와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결과적으로 회의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고위 임원은 앞에서 소개한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부하들 역시 회의를 시간 낭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조직 내 모든 사람들이 지위에 걸맞게 대우받는 것 그리고 나도 알고 있어라는 정보 공유 심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시당했다거나 소외감을 느낄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다른 방법으로 부하들의 소속감을 만족시키면서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다. 그는 회의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를 복사해서 배포한다. 수요일 오후 3시 4층 회의실에서 내년도 자본 지출 예산 논의를 위해 스미스와 존스 그리고 로빈슨에게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참석 예정자와 관계없이 회의 내용을 알고 싶거나 회의 참석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회의가 끝나면 즉시 전체 토의 내용과 결과를 알릴 것이며 동시에 그에 대한 당신의 의견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전에는 12명이 참석해 오후 내내 시간을 끌었던 회의가 지금은 지명된 3사람과 기록 담당 비서 한 사람만 참석해서 1시간 전후로 끝나는데도 결과가 흡족하다. 그리고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 많은 경영자가 비생산적이고도 불필요한 시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시간 낭비를 제거하는 일을 두려워한다. 혹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해도 바로 고칠 수 있다. 너무 서둘러 시간 낭비를 제거했더라도 그런 잘못은 대체로 원상 회복하기에 늦지 않을 만큼 빨리 드러난다.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 초 지나치게 많은 초대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대부분의 초대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따라서 예정된 초대 일정을 대폭 정리하고 외부 인사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몇 주일이나 몇 개월이 지나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는 대통령이 대중과의 접촉을 기피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그러면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을 빼앗기는 일과 국가행사에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일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시작한다. 사실 최고 경영자가 외부의 시간 요청을 지나치게 정리할 위험은 그리 많지 않다. 대체로 우리는 자신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보다는 과대평가하여 지나치게 많은 일들을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목표 달성에 매우 뛰어난 최고 경영자마저 불필요하고도 비생산적인 일들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 자신에게 요구되는 시간을 제거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망상에 불과하다.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놀랄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 가지 좋은 예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측근 참모였던 해리 호킨스에 관한 일화를 들 수 있다. 죽음을 앞두고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거의 빈사 상태에 있었던 그는 하루 건너 겨우 몇 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일 말고는 모두 제외해야 했다. 그러나 그의 업무 수행 능력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윈스턴 처칠이 중요한 일만 처리하는 도사라고 극찬했듯이 그는 전쟁 내내 워싱턴의 어느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예다. 그러나 이 일화는 진정으로 노력하면 자기 시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표 달성 능력을 훼손하지 않고도 수많은 시간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시간 낭비 요인들을 제거하라. 이 같은 3가지의 자기 진단 질문은 경영자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비생산적이고도 시간 낭비적인 업무 활동에 대한 것이다. 모든 경영자는 스스로에게 이 3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한편 경영자들이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부실한 경영관리 및 조직 구조의 결함에서 오는 시간 낭비다. 부실한 경영관리는 모든 사람의 시간을 낭비시킨다. 무엇보다도 경영자 자신의 시간을 낭비시킨다. 1. 시스템의 결함 또는 통찰력 부족에 따른 시간 낭비 요인을 파악하라. 해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위기를 찾아보라. 같은 위기가 2번 일어난다면 결코 다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매년 발생하는 재고관리 위기가 여기에 속한다. 요즘엔 재고관리를 컴퓨터로 하기에 예전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해결되었지만 과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결코 큰 진전이 아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위기는 언제나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사무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업무로 전환해야 한다. 일상적인 업무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 일을 하는데 천재적인 인간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미숙련 노동자가 별다른 판단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뜻이다. 일상적이라는 말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 과거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을 체계적, 단계적 형태로 집행하는 과정을 뜻하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위기는 조직의 하부 계층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계층에서 일어난다. 비교적 규모가 큰 한 기업이 12월 초만 되면 위기에 빠졌다.
계절 변동에 매우 민감한 사업인데다 연말이면 대체로 영업 실적이 가장 낮기 때문에 44분기 매출액과 이익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영자는 수익 계획서를 작성, 매년 24분기 말에 제출하는 중간 보고서에 발표했다. 때문에 매년 44분기에 들어설 때마다 회사는 최고 경영자의 예측의 실적을 꿰맞추기 위해 아주 바빴고 회사 전체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볼펜 한 번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44분기 연말 예측을 단정적인 숫자로 나타내는 대신 최고 경영자가 일정 범위를 정해 예상 결과치를 발표한다. 이것만으로도 이사회, 주주 그리고 금융기관은 충분히 만족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위기였던 문제가 이제는 회사 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게다가 44분기 예상 수치의 실적을 맞추느라 고위 임원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실적도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 로버트 맥나마라가 미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 매년 봄만 되면 이와 비슷한 위기가 6월 30일 회계연도 말을 앞두고 국방부를 뒤흔들곤 했다. 국방부의 모든 관료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출 예산을 쓸 곳을 찾기 위해 5월과 6월을 매우 바쁘게 보냈다. 예산 불용액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 올까 두려웠던 것이다. 이런 식의 막판 돈잔치는 구소련 계획 경제의 고질병이기도 했다. 맥나마라 장관은 이런 위기가 전혀 필요 없다고 인식했다. 예산 관련법에는 필요한 경우 예산을 보류해둘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 반복해서 일어나는 위기는 우둔함과 나태함의 징후일 뿐이다. 내가 처음으로 컨설턴트를 시작했을 무렵의 이야기다. 나는 생산 공정에 대한 지식도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공장과 그렇지 못한 공장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잘 관리되고 있는 공장은 아주 조용하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다. 극적인 공장과 산업의 표본 기업으로 알려진 공장은 방문객의 눈에 선명하게 띄긴 했지만 실제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음을 뜻했다. 잘 관리되는 공장은 언뜻 따분해 보인다. 위기는 항상 예측되고 대처 방안은 이미 일상 업무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소란 피울 만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잘 관리되고 있는 조직은 단조롭다. 잘 관리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극적인 일들은 과거의 누적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소란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기초 의사결정 활동이기 때문이다. 2. 인력 과잉을 경계하라. 초등학교에 다닐 때 1학년 산수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수구를 파는데 두 사람이 이틀 걸렸다면 네 사람이 하면 며칠 걸릴까?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물론 하루였다. 그러나 기업 경영자에게 정답은 아마 나흘일 것이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인력이 모자라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의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다. 인원이 너무 많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더 일반적이다. 인원이 너무 많으면 그들은 일보다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인력 과잉에 따른 시간 낭비에 대해서는 꽤 신뢰할 만한 징후가 있다. 만약 조직 내 상급자들, 특히 최고 경영자들이 자신의 적지 않은 시간, 어쩌면 업무 시간 중 10분의 1 이상을 불화와 마찰, 관할권 다툼, 부서 간 협력 문제 등 인간관계 문제에 사용한다면,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에 쓰고 있다면 그 조직에는 인력이 너무 많은 게 확실하다. 그런 조직에서 직원들은 다른 직원이 할 일을 중복해서 한다. 성과를 내는데 사람이 수단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는 것이다. 군살 없는 조직에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할 수 있으며 자신이 하는 일을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인력 과잉에 대한 변명은 언제나 다음과 같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연력학 전문가 특허 전문 변호사 또는 경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직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항상 우리 문제에 익숙해야 하고 처음부터 우리 회사의 일원이어야 해요. 라고 역설한다. 팀을 구성할 때는 날마다 발생하는 수많은 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만 고용해야 한다. 특수 분야의 전문가나 이런저런 일을 자문하는 전문가는 반드시 조직 외부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지나칠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할 일은 별로 없는 사람이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 능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말이다. 그런 사람은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3. 조직 구조상의 결함에 따른 빈번한 회의를 줄여라. 회의는 원칙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는 조직 구조상의 결함을 전제로 한다. 누구든 회의 참석과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이상적으로 설계된 조직 항상 변화하는 세계에서이는 물론 꿈에 불과하다에서는 회의 같은 것이 필요 없다. 누구나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고 필요한 자원도 갖고 있다. 회의를 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공통 과업을 달성하는데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상황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으니 여러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회의를 통해 통합하는 것이다. 회의는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열리기 마련이다. 조직은 항상 같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협력 기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과학자들이 추진하는 좋은 의도의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그러나 만약 조직의 최고 경영자가 회의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면 이는 조직 결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회의는 그보다 적은 규모의 회의를 많이 열어야 한다. 공식 회의든 비공식 회의든 둘 다 시간을 잡아먹는다. 따라서 회의는 의식적으로 정해진 방향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정해진 방향이 없는 회의는 단순히 성가실 뿐 아니라 위험하다. 회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의만 하는 조직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시간 운영표에 회의만 가득한 조직,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자기 시간의 4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회의에 쓰는 조직은 시간 낭비 문제를 안고 있는 조직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목적 자체가 회의인 특수기관이 그렇다. 일상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문제 심의와 문제 제기만 하는 듀퐁과 스탠더드 오일의 최고 기관인 이사회 같은 곳 말이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 두 회사의 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판사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변호사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두말할 필요 없이 회의가 경영자의 주 업무가 되거나 시간 소비의 주요 부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지나치게 많은 회의는 직무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조직 구성 요소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다. 회의가 너무 자주 열리는 것은 단일 직무 또는 하나의 요소여야 할 과업이 여러 직무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대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 기업에 만연하던 회의병의 근본 원인은 진부한 에너지 사업 부문 때문이었다. 1900년 이래 이 회사의 전통적인 사업이었던 대형 증기기관 분야는 별도의 경영진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비행기 엔진 사업에도 진출했다. 그 결과 대형 제트 엔진을 다루는 항공 및 방위 산업과 관련된 별도 사업부를 만들었다. 궁극적으로 이 회사는 핵발전 사업에도 진출했는데 이는 연구소가 발전하여 독립한 것으로 지금도 여전히 다른 부문들과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세 개의 동력 사업 부문은 더 이상 각 사업부의 독자적인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차츰 서로 상호 보완적인 제품 또는 대체품이 되기도 한다. 각 부문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가장 경제적이고도 효과적인 발전 설비다. 그런 점에서 세 부문은 경쟁적이다. 그러나 세 개의 설비 가운데 둘을 한꺼번에 설치하면 하나의 설비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분명 이 회사에 필요한 것은 에너지 전략이었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에 왔을 때 개별 발전 설비를 모두 살려 서로 경쟁하도록 하느냐, 셋 가운데 하나를 주 사업으로 택하고 나머지를 보완 제품으로 밀어내느냐, 또는 셋 가운데 두 개를 묶어 하나의 에너지 패키지로 다루느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 회사는 세 부문에 대해 가용자본을 배분하는 방법도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에너지 사업은 같은 최종 제품, 즉 발전 설비를 생산해 같은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하나의 에너지 시장이라는 현실을 대변하는 조직이 필요했다. 그런데도 각기 다른 세 개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개별 사업 부문은 조직의 여러 방어막, 예를 들어 독자적인 관행, 업무 방식 그리고 자기만의 경력 경로 등을 통해 다른 부문과는 교묘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각 부문은 자신 있게 다음 10년 내에 에너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점유율을 7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했다. 그 결과 세 개의 사업 부문은 수년간 줄기차게 회의를 거듭했다. 각 부문은 다른 경영진에게도 보고서를 보냈기 때문에 회의에는 경영진 모두가 참석했다. 결국 세 개 부문은 본래의 경영자 관할에서 벗어나 한 명의 최고 경영자 아래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내부는 지속되고 있으며 전략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보류되었다. 그러나 최소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 적어도 최고 경영자는 이제 모든 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마치도
중재자 노릇을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전체 회의 시간은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만큼 짧아졌다. 4. 정보 관련 기능 장애를 제거하라. 어떤 큰 병원의 원장은 몇 년 동안 의사들에게 똑같은 요청을 받았다. 꼭 입원해야 할 환자가 있으니 빈 병상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였다. 입원 업무를 맡고 있는 원무과 직원은 늘 빈 병상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병원장은 언제나 빈 병상을 찾아냈다. 환자가 퇴원해도 원무과 직원이 그 사실을 즉시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물론 병동의 간호사는 환자의 퇴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 퇴원 환자에게 입원비를 발급하는 창구 직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원무과 직원들은 매일 오전 6시에 빈 병상을 조사했고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의 오전 회진이 끝나고 정오가 되기 전에 퇴원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데 천재가 필요하지는 않다. 담당 간호사가 창구 직원에게 보내는 전표 사본을 한 장 더 만들어 원무과에 보내면 된다. 정보가 잘못된 형식으로 전해지면 흔히 문제가 발생한다. 대체로 제조업체들은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생산 관련 숫자 때문에 골탕 먹는다. 보고서에는 평균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은 격리부 직원들에게 필요한 숫자다. 그러나 현장 사람들은 대체로 평균이 아니라 범위와 상하한 숫자가 필요하다. 제품 구성과 생산 일정 변동, 가동 시간 등과 같은 것 말이다. 그들은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평균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소비하거나 그들만의 비밀 격리 조직을 만들기도 한다. 격리 직원들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만 대개는 그 누구도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활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인력 과잉, 조직 구조상의 결함 또는 정보 관련 기능 장애 등 시간을 낭비하는 경영관리상의 문제는 종종 간단히 개선할 수 있다. 물론 꾸준히 노력해야 고쳐지는 경우도 있다. 개선하고 나면 결과는 엄청나다. 특히 시간이 매우 절약된다. 자유재량 시간을 통합하라. 시간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관리하는 경영자는 자신의 중요한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자유재량 시간, 다시 말해 진정으로 조직에 공헌할 수 있는 큰 과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자유재량 시간은 경영자가 아무리 철저하게 시간 낭비 요인을 제거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다. 내가 컨설팅한 사람들 가운데 시간 관리를 가장 훌륭하게 수행한 인물은 대규모 은행의 은행장이었다. 나는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그를 만났다. 면담 시간은 언제나 1시간 30분이었다. 그는 늘 면담 주제를 준비했고 나 또한 숙제하듯이 주제를 미리 준비했다. 면담 주제는 한 가지로 한정했다. 그는 1시간 20분쯤 되면 드러커 박사님, 이제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 주시고 다음 달에 우리가 토론할 주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내가 그의 사무실로 안내된 지 정확히 1시간 30분 뒤 그는 문가에 서서 나와 악수를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약 1년 뒤 내가 물었다. 왜 언제나 1시간 30분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제 주의력의 한계가 1시간 30분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가지 문제로 그 이상의 시간을 쓰면 저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 시작합니다. 상담 시간이 1시간 30분보다 짧으면 중요한 문제에 실제로 몰입할 수 없고요. 시간이 너무 짧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주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1시간 30분가량 면담하는 동안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비서가 얼굴을 들이밀고 중요한 사람이 급히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비서에게 미국 대통령과 제 아내 이외에는 아무와도 연결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대통령이 저에게 전화할 일은 없을 테고 아내는 제가 하는 일을 더 잘 알고 있으니 전화할 일이 없죠. 그 밖에 다른 일들은 비서가 해결합니다. 면담 시간이 끝나면 30분 동안 걸려왔던 전화에 모두 답하고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90분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급한 위기에 처한 적은 없어요. 그 은행장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면담을 통해 다른 유능한 최고 경영자들이 한 달 내내 열리는 회의에서 하는 일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 그러나 원칙에 충실한 사람조차 자기 시간의 절반 정도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별 가치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에 빼앗기고 있었다. 그저 지나는 길에 들른 중요한 고객을 만나고 본인이 없어도 잘 진행될 회의에 참석하고 자기에게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틀림없이 잘 해결될 회사의 일상적인 문제를 일일이 결정하는 1등으로 말이다.
자기 시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실제로 자유재량 시간이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 시간을 배정하여 사용한다고 단언하는 고위 경영자는 자기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 분명히 모르고 있다. 고위 경영자들이 중요한 업무, 공헌할 수 있는 업무, 자신들이 급여를 받는 바로 그 업무에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4분의 1이 채 안 된다.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다. 예외가 하나 있다면 정부기관인데, 정부기관의 고위 임원이 써야 하는 비생산적인 시간은 다른 거대 조직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지식 노동자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는 시간 비율도 더욱 커진다. 조직이 크면 클수록 조직 기능들은 상호작용하면서 결과를 생산하기보다 조직 유지와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유재량 시간을 통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방해받지 않는 연속적인 시간이 필요하며 자투리 시간은 아예 쓸모없다는 사실을 안다. 심지어 근무 시간의 4분의 1만이라도 연속적으로 사용하면 중요한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하루에 4분의 3이라 해도 여기 15분, 저기 30분 하는 식으로 시간을 쪼개 쓴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식 노동자의 통제 아래 있는 시간의 연속적 통합이 시간 관리의 마지막 단계다. 시간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집에서 일한다. 특히 편집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이렇게 시간을 통합하곤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회의, 검토, 문제점 토론 같은 모든 일상 업무를 일주일에 2번씩, 예를 들면 월요일과 금요일에 하고 나머지 요일 오전에는 중요한 일에 연속적으로 집중한다. 이는 앞서 소개한 은행장이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실무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고위 간부들과 함께 당면 문제에 대해 토의하거나 중요한 고객을 만나고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는 예기치 못한 일을 위해 일정을 비워두는 것이다. 어떤 일이라도 좋다. 하지만 급한 일은 언제나 생긴다. 예를 들어 바로 처리해야 할 인사 문제, 해외 지점장의 갑작스러운 귀국, 중요한 고객의 내방 또는 워싱턴 출장 등과 같은 일 말이다. 그렇더라도 같은 요일 오전에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시간 약속을 해둔다. 어떤 경우든 각각 90분씩 시간을 낸다. 또 한 가지 꽤 보편적인 방법이 있다. 하루 일과 중 일부는 아침 시간을 이용해 집에서 일하는 것이다. 순의 카를손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 달성을 가장 잘하는 최고 경영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전화 연결도 안 된 서재에서 90분씩 일했다고 한다. 제 시간에 출근하는 걸 감안하면 아침 일찍부터 일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중요한 일을 해치우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중요한 일을 집에 가지고 와서 저녁 식사를 한 뒤 3시간 동안 끙끙거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저녁 식사를 한 후 너무 피곤해서 맑은 정신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다. 확실히 중년에 접어들었거나 나이 많은 경영자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 낫다. 저녁 늦게 집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나쁜 습관 때문이다. 그렇게 밤에 일하면 낮 동안 자기 시간을 확보하여 관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재량 시간을 연속적으로 통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간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에 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차적이고 생산성 낮은 일을 한꺼번에 뒤로 미룬다. 즉 일정을 말끔히 비우는 것으로 시간을 관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마음속으로 그리고 일정상 다음으로 미루어 놓은 중요도 낮은 일, 즉 공헌도는 낮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새로운 일이 생겨 자유재량 시간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작 자유재량 시간에 해야 할 일은 못하고 만다. 그러다 보면 며칠 또는 몇 주일 후에는 자유재량 시간이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위기, 새로운 긴급사항, 새로운 사소한 일들이 자유재량 시간을 다 갉아먹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노동자들은 실제 자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재량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계산한다. 그 다음 적당한 연속 시간을 확보한다. 만약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이 확보한 시간을 갉아먹는다면 시간 운영표를 다시 속속들이 검토하여 비생산적인 활동 시간을 좀 더 제거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지식 노동자들은 시간을 지나치게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속적으로 시간을 관리한다. 그들은 연속으로 업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연속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 내용을 정기적으로 분석한다.
자신의 자유재량 시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기초로 삼고 중요한 업무 활동의 마감일을 정한다. 내가 아는 지인 중에 목표 달성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두 가지 목록을 갖고 있다. 하나는 긴급한 것, 다른 하나는 내키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의 목록이다. 그리고 둘 다 마감일을 정해둔다. 만약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시간이 낭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주의한다. 시간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다. 따라서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관리하지 못한다. 게다가 자기 시간을 분석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하게 하는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인 방법이다. 너 자신을 알라와 같은 지혜로운 처방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한다면 너 자신의 시간을 알라라는 명제는 얼마든지 따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조직에 공헌하는 목표 달성 능력의 길로 갈 수 있다.